이제 좋아. 다 놀았어. 자, 이제 우리 오늘 얘기할 거는 그냥 간단한 내용이고, 자, 핵화학이야, 핵화학. 자, 그래서 이게 뭐 아는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좀 잠깐 얘기를 할 건데, 그 과정도 아니고요. 그냥 요 종류가 있다 정도만 좀 얘기해보고, 올림피아드에 대해서도 요 내용, 내가 설명하는 내용이 뭐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아요.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제 핵 물리학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도 뭐 깊숙하면 엄청 어려운 내용이고요. 나도 거기까지는 뭐 공부하지 않았어요. 물리학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과에서 순수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화학에서는 말 그대로 간단한 수박 겉핥기 정도만 나도 대학 때 배웠던 거고 그 정도만 전달해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래서 핵화학이니까 당연히 원자 핵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원자 핵은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지금 입자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양성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중성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양성자 우리가 이제 프로톤이라고 써가지고 P라고 많이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는 N 이렇게 많이 써주게 되는데 그때 이 양성자는 지금 우리가 뭐랑 같은 거냐면 이 개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결정을 하죠. 그치? 원자 번호 결정하는 거야. 네. 재현이 ES 안 가요? 괜찮아. 이따가 있어? 얘 있어. 그 적재를 써. 자, 원자 번호를 의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라는 거는 자, 이게 1번일 때는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거고 2번일 때 양성자가 2개 있고 3번일 때 뭐 3개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6번 탄소다라고 얘기하면은 질량수가 12 이렇게 잡아줬을 때 중성자 6개, 양성자가 6개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자 핵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원자 핵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보자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양성자가 지금 6개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셋, 넷, 다섯, 6개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핵은 굉장히 안정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정하냐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양성자들 간의 반발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양성자들 간에 당연히 반발이 아주 작은 요 부피 속에서 지금 밀집되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반발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무거운 원자 핵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뭐 84번, 92번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당연히 양성자가 92개, 84개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작은 핵 안에서 얘네들의 반발은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이 중성자가 이 곳곳에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 주면서 이 중성자가 마치 접착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중성자들이 이제부터 이 양성자들 간의 반발을 좀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이 잡아주고 있는 요 힘을 우리는 핵의 강한 핵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요거를 우리가 강한 핵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강한 핵력. 강한 핵력. 그래서 이 강한 핵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이게 정전기적 어떤 반발이나 인력보다 한 6배 정도 좀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우 강한 인력으로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들 간의 반발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유지해 줄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중성자가 없으면 당연히 핵은 이제부터 분열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벼운 원자 핵들에 대해서는요, 가벼운 원자라는 거는 원자 번호가 1번에서 한 20번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요, 양성자의 비율과 그 다음에 중성자의 비율이 한 1대1 정도만 있어도, 요게 한 1대1 정도만 있어도 얘네들은 핵력이 강하게 잡히기 때문에 핵의 안정성이 있다, 안정한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요게 20번이 좀 넘어가면, 그죠? 21번부터 쭉 이제부터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양성자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치? 양성자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부터는 중성자가 1대1의 비율로 있어도 이게 불안하다라는 거죠. 1.5배 정도. 그래서 한 1.5배 정도는 있어줘야지만 이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무거운 원자 핵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이게 대략 한 1.5배는 많아져야지만 이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안정성 영역을 그림으로 좀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기가 일단 앉아.
자, 여기가 우리가 x축을 이제 양성자 개수라고 얘기를 해볼 거고요. 양성자 개수. 그 다음에 여기 y축을 우리가 중성자 개수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마다 얘네들의 안정한 영역들을 내가 한번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자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요게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게 20번까지는요. 요게 1대1의 어떤 개수비를 가지고만 있어도 충분히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범위를 쭉 찍어놨을 때 이 검은색 영역들이 지금 우리는 안정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 기울기를 가지고 쭉 펼쳐나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1대1의 어떤 개수비를 나타내고 있는 지점일 거야. 그치? 그런데 20번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얘네들의 기울기는 조금은 이렇게 급해져야지만 여기가 이제 안정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안정한 영역이 이쪽과 이쪽으로 이제부터 조금은 급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검은색 어떤 에어리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불안정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게 불안정한 영역이다. 그다음 여기도 여기는 이제부터 불안정한 영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성자가 많으면 왜 불안정이죠? 이것도 너무 과하면 사실은 얘네들이 그냥 끈끈하고 그 어떤 핵의 역할을 잘 못해줘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중성자 영역이 조금은 적당하게 있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불안정한 영역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정한 영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어떤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반응을 이제 우리는 핵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핵 반응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안정하게 바뀐다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어떤 입자들을 이제 또 방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파 입자가 될 수도 있고 베타 입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핵화학에서 얘기하는 용어들의 입자들이 방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뭔가 방사된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방사선 붕괴라고 얘기를 해줘요. 방사선 붕괴. 방사 붕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 영역으로 가면서 이게 방사선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자 되겠죠. 자, 여기 참고로 하나만 좀 얘기하게 되면, 자, 참고로 지금 우리가 84번이 넘어가면요. 자, 원자 번호가 이제 84번 이상이 되면요. 자, 이렇게 원자 번호가 좀 높아지면 양성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이 안정한 영역에 있는 원소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서 이 84번 넘어가는 원소들은요, 그냥 100%다 핵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얘네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핵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디로? 안정한 영역의 원소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좀 얘기해보고 이제 이 핵반응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사 붕괴에 대한 내용이요. 방사 붕괴. 자, 방사 붕괴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거고, 결국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까지만 딱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방사 붕괴는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방사 붕괴가 일어나면서 질량수의 변화가 있는 붕괴가 있고요, 질량수의 변화가 없는 붕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얘네들이 질량수에 변화가 있는, 그죠? 변화가 존재하는 그러한 지금 방사 붕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질량수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붕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질량수 변화가 존재하는 그 붕괴는 뭐밖에 없냐면 알파 붕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알파 붕괴가 일어난다. 알파 붕괴. 그리고 질량수의 변화가 없는 이 방사 붕괴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베타 붕괴가 있고요. 자, 베타 붕괴. 그다음에 여기서는 양전자 방출. 그런 게 있고요. 또는 양전자의 어떤 생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전자 포획 반응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종류를 좀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만 나와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뭐 크게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자, 그래서 알파 붕괴, 그 다음에 베타 붕괴, 양전자 방출, 전자 포획, 이렇게만 좀 기억하면 되는 거고, 자, 알파 붕괴는 우리가 일어났다 하면은 질량수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얘네들은 질량수의 변화가 없다. 이것도 문제를 풀 때 좀 활용할 거기 때문에 오늘 요거는 좀 약간 기억을 딱 해놓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양전자가 방출이에요. 양전자 방출. 그래서 이게 다 핵화학에서 나오는 어떤 입자들의 용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입자를 좀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입자를 좀 몇 개 정리해 보면,
자, 일단 알파 붕괴는요, 알파 입자의 어떤 붕괴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알파 입자는 우리가 헬륨 원자핵. 네, 헬륨 원자핵이라고 이제 러더퍼드 실험에서 얘기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2,4 헬륨 양이온을 얘기하는데, 핵화학에서는 그 양이온이라는 거를 우리 굳이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을 써나갈 때, 핵 반응식을 써나갈 때는 그냥 이게 양성자인 건 맞지만 그냥 이걸 빼주고 시작한다. 그죠? 양이온 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 입자라는 게 있는데, 이 베타 입자는 성질이 뭐라고 하냐면 전자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핵화학에서는 우리가 핵 반응식을 쓸 때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핵 반응식을 쓸 때 베타 입자를 우리가 일렉트론 이렇게 써줄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의 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줘요. 베타입자는 실제 분자인 거예요. 오.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질량수는 없기 때문에 0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야. 제로요. 자, 그래서 이상한데요. 얘는 그냥 전화인데 왜 여기다 안 쓰고 썼었어요? 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핵 반응식을 써나갈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성자가 있는데요. 중성자. 중성자는 얘는 N이라고 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전화 자체는 없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양전화 자체가 아예 없다. 라고 들어가는 거죠. 양전화가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 2 또는 이게 양수값 써주는 거고, 이게 양전화가 아니라 이게 음전화를 띄고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로 지금 아래 첨자로 밑에다 써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전자 방출이라는 게 있으니까 양전자를 보게 되면, 자, 얘도 지금 핵화학에서 나오는 어떤 입자 중에 하나인데, 전자와 마찬가지로 얘는 질량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얘가 양의 전화를 하나 띄고 있는 입자야. 그래서 이게 양의 전화를 띄고 있어서 플러스 1 이렇게 써줘요. 이게 이제 양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정도. 자, 봐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입자는 아니에요. 입자가 아닌데 전자격파 중에 이제 감마선이라는 게 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감마선은 그냥 뭐 별건 아니고 이 알파 붕괴가 일어난 다음에 그 물질이 굉장히 들떠있거든. 들뜬 그 입자들이 안정화되면서 방출되는 선이 감마선이다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줘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알파 붕괴 설명하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자. 자, 여기에 뭐 기본적인 인트로예요. 인트로고요. 뭐 언제 끝났어? 인트로가 끝이야. 다 했어 이제. 근데 뭐 설명만 하면 끝나는 와, 거야. 쉬는 시간. 아니 그건 아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량수의 변화가 있는 알파 붕괴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알파 붕괴다. 자, 알파 붕괴라는 말은 알파 입자가 방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알파 붕괴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아까 84번 이상인 원소들은 무조건 너무 양성자가 많으니까 안정화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입자를 방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때 방출되는 입자가 알파 입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무거운 원자핵, 무거운 원자핵에서 지금 얘네들은 방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있냐면, 자, 이게 92번 우라늄이 있죠. 자, 우라늄이 있고, 자, 질량수가 234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가 가만 냅두면 불안정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5 아니에요? 우라늄 235 아니면 235 아니면 238. 누가 왔어요? 아, 지금 왔지? 235. 네, 다 왔어. 재현이 왔지? 네. 장도공 나왔어요. 있어요. 다 왔어? 저희 KCN을 선물로. 방금 시간 아, 페이스. 80초. 이상다, 이상다. 이상다, 왜? 235, 238. 이상다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려면 이렇게 있긴 하겠는데. 자, 이 녀석은 이게 양성자가 92개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양성자가 지금 92개나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빼주면 얼마야? 2, 1, 4, 1, 142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요 비율도, 자, 양성자가 충분히 많은 것도 맞지만, 요것도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양성자 비율보다는 좀 중성자 비율을 조금은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서 알파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알파 입자가 방출된다고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요 2, 4 헬륨을 딱 쓰고 들어가는 거야. 쓰고 들어가면 얘가 이제 우리는 알파 입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 녀석이 방출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양전화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질량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다가 여기서 빠져나갔으니까 230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90번으로 바뀌니까 이제 토륨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라늄이 토륨으로 바뀌게 되면 자 얘네들의 비율이 지금 양성자가 90개가 있을 때 얘는 몇 개야? 1, 4, 140으로 바뀌었거든요. 얘도 바뀌었고 얘도 바뀌었잖아요 했는데 그 B를 보면 B는 좀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1.58 정도 나오는데 1.6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중성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이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요거 물어봐요. 그래서 결국엔 요 입자가 누가 들어가야 되니? 라는 걸 그냥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야. 중성자니 아니면 양전자니 아니면은 베타 입자니 아니면 알파 입자니 요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화학 반응식의 개수 물어보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아니고 핵 반응식에 대한 개수를 찾는 게 관건이 된다. 또 난이도는 정말 쉬운 거죠. 이게 알파 분계가 된다. 자, 특징 하나만 잡아주면, 자, 그래서 결국에 이게 빠져나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자, 질량수가 한 번 붕괴 일어날 때마다 4씩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양성자는 지금 2씩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질량수 4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 2개 없어진다. 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몇 번의 알파 붕괴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원소가 누군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92번에서 알파 붕괴가 뭐 4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양성자는 2, 4, 6, 8 감소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질량수 같은 경우는 4, 8, 12, 16이 감소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기율표 찾아가지고 어떤 원소다라는 걸 찾아내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할만하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내용은 문제는 쉽게 나온다. 자, 요게 알파 붕괴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베타 붕괴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애들은 질량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타 붕괴를 보게 되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베타 붕괴가 일어나게 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을 봤을 때 이 값이 좀 매우 클 때야. 그래서 이게 매우 클 때 중성자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얘도 불안정한 위쪽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좀 더 중성자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베타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번 탄소인데 우리가 6간 다음에 질량수 11짜리 탄소를 많이 봤잖아. 이게 14짜리 탄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중성자 비율이 좀 많다라는 거죠. 가벼운 원자핵은 1대1만 있어도 충분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부터 스스로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붕괴 일어나면 자, 역시나 베타 입자가 날아갈 거기 때문에 베타 입자를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날아가는 거고 마이너스 1, 0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는 베타 입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야? 개수 맞춘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얘는 7번 질소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건 0이었으니까 똑같이 14가 들어오면 되겠지? 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 이제 베타 붕괴가 된다. 자, 그러면 탄소였다가 얘가 질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질량수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죠? 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화학원을 공부했던 친구들, 너네 선배들은요, 요게 간단하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외우게 할 때 수능 강사들은 어떻게 외우게 했었냐면은 이게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로 바뀐다 이렇게 가르쳐요.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뀐다 이렇게만 표현해 주는 거야. 어쨌든 질량수는 변하지 않겠지. 그렇지? 네.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니까 7번 질소가 된다. 이렇게 수능 강사들은 가르쳤었는데 정확한 개념은 반응식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식 세우는 근데 거야. 그러면 원자핵 안에 전자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원자 구성 바뀌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원자핵에 있는 입자들이 그냥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지. 원래 있었던 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겠죠? 괜찮죠? 뭐 어렵지 않지, 얘들아? 세 번째. 자, 이번에 양전자 양전자 방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양전자 생성, 그리고 양전자 방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는 우리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랑 좀 더 비슷해요. 알파 붕괴는 좀 비슷한 상황이라서 얘도 좀 중성자 비율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좀 방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봤을 때 이게 너무 큰 거야. 양성자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이거의 비율이 좀 작다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비율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누가 있을 거냐? 뭐 11번 나트륨 있다고 얘기할게요. 자, 나트륨이 있고 질량수가 원래 23짜리가 많은데 22짜리가 있다고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건 양성자 좀 많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부터 양전자를 방출하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만들어지고 요게 질량수는 제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얘는 10번 네온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질량수는 안 바뀌었으니까 22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에서 11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반대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수능 강사들이 뭐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좀 스킬 잡는 것 같긴 해요. 어떤 뭐 정확한 어떤 원리,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학생들이 너네 몰라도 돼. 근데 문제를 맞추게 해줄게.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수능 강사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뭐 다 했어.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전자 포획이 있는데 자, 얘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그 핵이 있잖아요. 핵에서 얘네들이 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지들이 먹어가는 거야. 쑥 먹어가지고 그냥 전자를 포획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장동욱이 있죠. 뭐? 이인택이 그냥 그 무한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뭐가 있을 거냐면 질량수 시간 23제곱도 수능 양성자 정도 150 질량수 1000 HG 진영수 6 곱하기 10의 23제곱. 톤 뭔 소리야 정상자 가벼워 자, 수은 정도입니다. 자, 80번 수은이 있다. 뭐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게 질량수는 얼마냐면 뭐 201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5, 뭐 200 정도 있다고 합시다. 자, 요 녀석이, 걔는 이제 전자를 하나 먹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가 반응식이 요게 반응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얘가 하나 포획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를 먹어주면 이게 금으로 바뀌거든요. 79번 금으로 바뀌고 200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연금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자 포획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양성자 개수를 그냥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은을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저렇게 금 만들 거예요 전자 포획이 일어나는 만드는 문제를 걸 얘기하면 되겠다. 많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 너네들 반응식 맞출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처음 보는 어떤 핵 반응에서, 핵화학에서 어떤 요 입자의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가 않겠다. 끝 쉬는 시간 애초에 저런 붕괴나 분열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원자들은 자연계에 몰려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라늄, 걔는 위험하잖아. 스스로 저런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우리 피부과가 안 되죠. 이렇게 불안정한 게 자연계에 있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게 왜 자연계에 있어요? 자연계에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불안정한 걔네들은 계속 안정화되면서 이제 되는 거니까 자연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에 사용하는 거죠. 작년에 45억 년 뭐 이렇게 엄청 긴 애들은 사실 남아있으니까. 모든 게 다 방광이 있잖아 안정기 그치, 300억까지. 있지. 저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붕괴는 아까 감마선 방출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알파 붕괴가 쭉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가 굉장히 들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였는데 얘네가 다시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서, 그죠? 그래서 안정화가 되면서 이때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는데 그 방출하는 그 전자기파가 강력한 감마선이 나가게 돼요. 우리가 전자기파 얘기할 때 감마선이 어때요? 가장 에너지가 큰 파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 나가니까 이런 알파 붕괴가 있을 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가는 거죠. 어디로 금년 가만히 쳐다봐 아, 위로 간다고? 승천 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 얘는 뭐 입자가 아니에요. 자, 여기는 전자기파라고 생각해 주시고 뭐 얘네들 이렇게만 정리하면 핵화학은 끝. 예 it's endgame 이거 비슷한 내용이 한번 2회차 때 뭐 나왔었나 본데? 어젠가 기억된다. 맞아요 그 뭐가 초이율인 거 알죠? 개가 청정하고 수화율은 암만해서 알파벳 간만에 철판도 뚫어. 뭐가 머리도 인체에 대한 수화율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18번이 이거 못 맞춰서 점수가 나왔었어요 감마선은 상식적으로 제일 기구나. 기분 아니야
저거 쉬는 시간 엄마가 쉬는 시간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핵화학을 마무리해갖고. 자, 이거 보면 했죠?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 화학의 기초를 이걸 내는 예제 거죠. 문제라고 풀이를 오케이. 그게 틀렸잖아 이거. 파이는 투바일이 너무 작아서 손으로 들고 다녀도 돼. 내가 기다리고 원래 재밌다 오! 고마워 엑셀 이런 민족 보상하는 이거 숫자 나오는 거. 선생님 이거는 충분히